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년 4월 16일이면 거의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끝나버려요. 사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우리 쪽 분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뭔가 진상규명이 되겠지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특조위 2기 특조위가 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간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 외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했는데 청와대가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 앞두고 농성을 풀었다는 소식도 한번 전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국정원도 박지원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국정원도 나섰고,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뭐 청와대 등이 다 모든 자료를 그 유족 측이 원하는 대로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우리 정부에서 하면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그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이 저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문제를 우리가 영원히 해결 못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자료의 한계, 그다음에 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안타까움은 깊어지겠지만 그 자료란 게 이제 신빙성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소멸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세월호 유족들이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농성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데 그런 안타깝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 우리 세월호 진상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신 유경근 위원장님 말씀 따라 보면 이번에 국립마음건강 트라우마 센터 건립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원상복구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책임 표명을 한다고 청와대 입장을 확인했다고 하시면서 농성을 풀어서 어떻든 간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이 세월호 문제가 지금까지도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께 큰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국민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어떤 흐름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검찰이 특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사실은 윤석열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민심을 1차 세월호를 꺼내 들어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마땅히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사 의지가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는 앞에 다가와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세월호 방송에서 그러는데, 대통령 직속 특수단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 수사권이 없으면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이 특조위 같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이야기고요.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진상 알고 싶고, 의혹이라고 대두되는 것들이 간추리고 간추려도 100개 이상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호냐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가끔씩은 있어요. 세월호 계속 우려먹겠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고, 대표적인 모습은 그런 겁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가 단순하게 실수가 아니라 뭔가 나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 없이 많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 정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검찰이 특별수사단 만들어가지고 수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개월이 지났지만 어떤 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시 해경 지도부한테 면죄부 주는 그런 상황들은 꽤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세월호 진상규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못한 상태로 내년 4월 16일 맞으면 우리 방송이든 뭐 김어준이든 뭐 많은 시민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마음속에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절에 수학여행 간다고 했던 자식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7년 돼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7년이 되면은 군대도 갔다 오고요. 사회생활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감정적인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애들이 예를 들어 뒤에 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차가 위협 운전을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내가 혼자 운전할 때보다. 왜냐면은 내 자식들의 안위와 관계되면. 근데 생태 같은 자식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여행 가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이게 연속선상인 게 조국 장관도 아마 본인에 대해서 비리를 뭐 제기하고 그랬으면 그냥 그 담담하게 할 텐데 이게 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냐면 자식 관련돼서 이게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젊은 아들이 무릎 수술해서 앞으로 영원히 무릎에 아마 장애를 갖고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온전하게 운동 능력은 상실한 거잖아요. 그런 자식을 계속적으로 정치적 하나의 그 제물로 삼아서 공격할 때 자식을 건드리면 사람은 모든 동물도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그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너무 이성적이지 못하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건드리면 모든 동물은 다 발끈하게 돼 있어요. 더 세게 울부짖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북한 군 피격 뭐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뻔뻔한 사람들이 박근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 그 일과 시간에 집무실에도 없고 관저에서 누워서 뭔가 시술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이 7시간 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7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왕좌왕해서 국민들을 죽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갖고 지금 북한군 피격 사건에 같은 걸로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하는 뻔한 의도가 보이는 거라서 흥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박근혜 기록물은 공개가 돼야 되고 지금 그 민주당의 고영인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하면 그 기록물 열 수 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지금 그것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짐이 100석이 넘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세월호 삼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해외 우리 교포분들도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공소시효 연장 또는 무효법 의미 있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고 아예 무효로 만들어가지고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 7년이 어떻게든 지나버리면 수사를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법도 바꿔야 된다. 3분의 2는 너무 어렵잖아요. 개헌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 과반 정도로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조위한테 수사권 부여하는 것도 지금 특조위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진상규명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죠, 지금. 저는 하나 제안을 하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TF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한 명이 그 국회의원들 몇 명을 이렇게 뽑아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책적 대안을 찾고 정부와의 조율을 하는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세월호 문제를 어차피 안고서 국회에 들어간 박주민 의원이 그 민주당 내에서 세월호 TF 팀장을 맡아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 가끔 아까 그 청와대 앞에서 연좌농성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약간 의사소통에 지금 혼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당과 청와대와 아니면 기타 정부의 여러 부서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TF를 만들고 장을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이 좀 했으면 본인이 국회 들어갈 때 명분도 살리고 좀 해결책도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아까 그 자식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 자식이 그냥 교통사고로 죽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가슴에 묻고 끝나요. 근데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교통사고인데 내가 내 자식이 탄 차를 누가 고의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정황들이. 그러면 그걸 납득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할 일입니다. 납득시켜줘야 되는 거죠. 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의 자식이 죽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딱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월호 사건의 그 자식들은
왜 죽었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로 이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 운동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정부의 보상금 안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돈 받으려고,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라고 선동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시스템화되면 그걸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부모님들의 자식들도 또는 보통 사람들도 더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이 7년 동안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느 날 내가 키우던 자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간다고 가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명절만 되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그 공감력이 있으면 절대 세월호를 폄하하기는 힘들죠. 진짜 이 공소시효도 좀 연장되고 기록물도 좀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되고 또 특조위가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이 부여되는 법안들이 통과됐으면 좋겠고 그 박지민 의원께서 어떻든 간에 여의도에 들어간 명분이 세월호였으니까 정말 책임지고 이렇게 그런 선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발의만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온라인 합동 차례가 있었던 이것도 이제 코로나의 이 영향이겠죠. 세월호 선체 앞에서 몇 분이 합동 차례를 지내고 요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참 벌어진데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 내 새끼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굉장히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문득문득 저도 그런 생각 해보는데 내 새끼가 그런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 문득 공부 잘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내 옆에 내 새끼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세월호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